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조정세를 보여줬던 리플이 어제 날짜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요. 리플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줬던 건 전형적인 강세장의 조정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동안에도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조정 국면을 보여줬었는데요. 리플만 조정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다 똑같이 조정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리플은 750원 이 라인을 돌파한 이후부터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여기 830원이었죠. 그런데 여기를 단번에 뚫어주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던 건 바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900원을 돌파시켜줬지만 IPO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 실망 매물로 인해서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죠.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20분 만에 1000원까지 돌파해주는 저력을 보여줬었는데요. 가짜 뉴스인 게 밝혀지면서 다시 가격을 원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느 구간에 있다? 830원대. 이 저항대를 지금 돌파시켜 주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있으며 먼저 0.66달러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프레임, 1일 캔들이 0.61달러 그 이상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크 디펜더가 보는 이 5가지 웨이브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3번째, 4번째, 5번째로 이어지는 이 웨이브는 이제 리플의 가격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관심 증가는 XRP의 가격 반등 전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XRP의 강세장을 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데도 리플의 가격이 전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고 받고를 계속하다 보면요. 횡보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줬던 것 이 기관들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던졌던 이 개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이 호재성이 없어지자마자 도로 다시 하락하는 흐름 만들어내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830원대 여기 매물대를 지금 돌파시켜 주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은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라면 어느 누구 어떤 코인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가격 폭등 만들어줄 겁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서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을 정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빅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준 결과값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은 나와줬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솔라나 가격의 급등 원동력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추세, 기관의 관심, 코인베이스에서의 솔라나 무기한 선물 상장, 그리고 캐시 우드와 같은 업계 인사들이 지지와 관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규제 환경과 커뮤니티 정서가 우호적일 경우 솔라나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잠재적으로 XRP의 시총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단락입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 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XRP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솔라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솔라나도 리플을 따라잡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리플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말합니다.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리플이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그만큼 무궁무진 하고 현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이 아니라 꾸준히 접근처럼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XRP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의 하락 흐름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이제 상승장의 초입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번 사이클을 보시면요. 2020년
2020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SEC가 바로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리플의 가격 또한 같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유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시면 내년쯤이면 이제 SEC와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2월에 합의안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4월에는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면 소송 리스크 완전히 해소가 되고 IPO 발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게 되면요. 그 하위에 널려 있는 알트코인들의 ETF까지 출시가 되겠죠. 그럼 우리 리플도 ETF 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번 사이클에는 리플이 가격 폭등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사이클에서는 신고가 갱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리플의 소송 리스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 줄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IPO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먼저 리플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같이 공유 드린다라고 했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더코인 고점 신호 말씀드리면서 신규 진입하기 좋은 코인은 바로 이 파워레저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찍어드린 영상에서 보시면요. 파워레저가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와주는 코인이 아니죠. 아더코인도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저점일 때마다 거래량을 점차 키워가면서 물량을 장악하고 나면요. 시세 만들어줄 때는 거래대금 띄워주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워레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아더코인과 보시면 이전에 먼저 시세 만들어줬던 부분에서 지금 W 패턴 만들어주고 상승흐름 만들어냈죠. 그리고 파워레저 차트만 보시더라도 V자 반등 만들어주면서 상승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W 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아닌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파워레저 추천드렸었고 390원 라인 단가였습니다. 그때 들어가셨어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 가져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눌림목 나와줬다가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비중 조절해 가면서 매수가 잡아드렸었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는 우린 추가적인 비중 더욱더 들어가시면서 2차 상승력 나와줬을 때 수익 보고 빠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드 확보를 통해서 우리 리플에 더욱더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이 매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였죠.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이었는데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면서 리플이 작년에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에 따라 올해 7월 13일 날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기간은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한 부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즉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리플의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판매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SEC는 중간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었죠. 기존의 약식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XRP를 판매하고 방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하고 방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승소하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증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SEC는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기간 판매에 대한 이 부분이죠. 합의금 관련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일정을 공동으로 법원에 제안하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요. 11월 9일 날짜로 양측은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이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 부분이었고 결국 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이런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변호사는 지금 똑같이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7억 7천만 달러는 리플이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체 규모입니다. 그 규모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XRP의 대다수의 판매는 미국 외에서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미국 내에 관할 건이 있는 SEC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됐던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 하원 의원은 이 SEC의 암호화폐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작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C의 무능함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그중에 가장 큰 소송이 바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지금 현재 리플과는 합의를 마무리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안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리플과 정식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항소는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SEC는 물러설 곳이 없고 리플과 결국에는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모든 소송이 해소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 스텝 뭐죠? 바로 IPO죠. 그래서 최근 유명 재테크 저서 린다 존스는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녀가 리플 IPO 전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이상적인 기업 공개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했는데요. IPO 시장의 붐, 주식시장 호황 시기를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이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 그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른 암호화폐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리플 IPO 시 XRP는 최고 $35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가 합의를 제시하고 빠른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다라는 거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 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를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요.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